안녕하세요. 퍼스트터치 축구 신화입니다. 오는 토요일 새벽 0시 반에는 아시안컵 8강전인 대한민국 대 호주와의 일전이 펼쳐집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대한민국 대표팀은 조별 예선전에서 2승 1무승부를 기록하면서 B조 수위로 올라와 16강전에서 인도네시아를 4대0으로 격파한 호주를 맞아 4강 진출을 위한 경기를 치릅니다. 먼저 호주의 경기 결과들을 살펴보면 호주는 예선전에서 인도, 시리아, 우즈베키스탄과 한 조를 이뤘고 1차전에서 인도에게 2대0 성, 2차전에서는 시리아에게 1대0 성, 그리고 마지막 3차전인 우즈베키스탄과는 1대1로 비겼습니다. 예선 3경기에서 2승 1무승부의 호성적을 기록했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4골과 1실점으로 임팩트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강전에서는 인도네시아를 맞아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막강한 공격력을 과시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4골 중 1골은 인도네시아의 자책골로 선제골을 기록했고 전반 종료 직전인 45분에 1골, 그리고 뒤에 2골은 후반 89분과 인저리 타임인 91분에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말해주는 것은 호주가 실질적인 팀플레이를 통해서 기록한 골은 45분에 기록한 한 골일 뿐 후반전 말미에 들어간 골들은 인도네시아가 만회를 위해 공격의 총력전을 벌이는 와중에서 득점한 것으로 4골의 스코어 차이가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주의 전력을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공격보다는 수비가 매우 탄탄한 팀이라고 분석됩니다. 예선전을 포함한 4경기에서 모두 1실점만 한 것은 호주 수비의 견고함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표팀의 대호주 전략은 호주의 이러한 수비진을 어떻게 공략하는가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김민재가 버티고 있는 우리 대표팀의 수비 라인이지만 예선 3경기에서 6실점을 한 결과를 보면 수비 라인의 안정화도 절대적인 요소이긴 합니다. 그러면 공격과 수비에서 어떤 전술과 포맷을 구사해야 할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호주전을 맞이하는 우리 대표팀의 예상 선발 라인업에서 공격 라인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호주전에서는 우리 대표팀의 공격 라인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는 앞선 사우디와의 16강전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우디전 프리뷰에서 주장한 내용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우디전에서 공격 라인의 구성의 핵심은 황희찬을 원탑 스트라이크로 기용하고 그동안 선발로 나섰던 조규성은 조커 역할로 리드를 당하고 있는 후반전 중후반 시점에 교체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을 왼쪽 윙포드 자리에 이강인을 오른쪽 윙포드 자리에 두고 손흥민과 황희찬이 스위칭을 통해서 손흥민과 황희찬이 실질적인 더블 스트라이크로 뛰고 이들을 이강인이 중앙지향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규성이 극적인 동점 헤드골을 후반 인저리 타임인 99분에 터뜨리면서 우리 대표팀을 기사회생시켰지만 사실 후반전에 1대0으로 리드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규성이 교체 투입되는 시점에서는 축구신화는 클린스만을 향해 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점은 후반전 64분이었고 너무 이른 타임에 조규성을 투입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황희찬이 후반전 54분에 교체 투입되었는데 황희찬과 손흥민 그리고 이강인 등의 그라운드에서의 협력 플레이가 뭔가 효과를 내기 전에 조규성을 투입하면서 공격 전술은 조규성을 타겟으로 하는 중앙과 하이볼에 중점이 실리고 따라서 황희찬이 투입된 공격 효과를 제대로 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후반전 인저리 타임까지 감안하면 조규성은 70분 중반대에 투입되어도 늦지 않은 타이밍이었다고 보고 보다 중요한 것은 황희찬이 투입되어 공격에서 임팩트를 보여주기도 전에 조규성을 투입해서 공격 전술에 혼란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황희찬의 윙어 플레이와 중앙 침투가 날카로움을 드러내면서 우리 대표팀은 공격에 활력을 더했고 결과적으로는 조규성의 헤드골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황희찬과 조규성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술이 위력을 발했고 조규성의 극적인 동점골로 이어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황희찬을 후반전 이른 시간대에 교체 투입한 그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게 만들어버린 클린스만의 교체 전술이었고 더 나아가 황희찬이 사우디전에 선발로 나왔다면 우리 대표팀이 보다 쉽게 경기를 가져올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호주전에서는 황희찬을 선발로 기용하는 공격 라인과 전술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호주전에서 기대하는 선발 공격 라인은 사우디전에서 주장했던 공격 라인업 그대로입니다. 황희찬을 중앙 스트라이크로 두면서 왼쪽 윙포더 자리의 손흥민과 서로 중앙으로 침투하는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서 호주 수비의 약점을 공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주는 황희찬의 최대 장점은 무엇보다도 골 냄새를 잘 맡는다는 표현 그대로 공격 과정에서 세컨볼이 향하는 지점을 동물적 감각으로 잘 캐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10골을 기록하고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황희찬은 그 역량을 과시하고 있고 주워먹기 운운하는 말들이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사우디전 프리뷰 영상에서 자세하게 반론하였습니다. 반론의 핵심만을 말한다면 주워먹기는 공격수의 특별한 재능이고 이러한 주워먹기로 이탈리아를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서 우승으로 이끈 이탈리아의 파울로 로시가 있는데 로시는 총 6골로 득점왕을 차지했고 그해 발롱도르를 수상하였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주는 지금의 황희찬의 플레이가 당시 파울로 로시의 플레이를 그대로 연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격 과정에서 볼은 신기할 정도로 파울로 로시를 찾아다니다시피 했는데 황희찬 역시 볼이 황희찬을 찾아다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넥스트 볼을 잘 캐치하여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희찬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프리미어리그 수준에서도 피지컬적으로 밀리지 않으며 스피드는 물론 순간 위빙에서는 최고 레벨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주의 수비진들이 아시아 계통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선수들과 같이 유럽 계통들이고 장신들이기 때문에 황희찬으로서는 스피드가 있고 민첩한 동아시아 팀의 수비수들보다는 오히려 적응과 공략이 더 쉬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희찬을 선발로 그리고 손흥민과 함께 중앙 스트라이커로 활용하는 전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손흥민과 황희찬은 프리미어리그 레벨에서 공격을 주도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기 시작부터 서로 호흡을 잘 맞춘다면 의외로 다량의 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른쪽 윙포드로 뛰면서 날카로운 킥패스를 중앙으로 찔러주는 이강인의 활약이 더해지고 또 때로는 손흥민과 황희찬에게 수비가 쏠리면서 공간이 나올 때는 이강인의 강력한 중거리 폭골 한 방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황희찬과 이강인의 빠른 스피드와 공간 침투는 호주 수비수들이 그간 마주쳤던 아시아 수준의 공격수들과는 그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전반전 이른 시간대에 이들을 흔들어버리는 적극적인 공격 전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실질적인 감독 역할을 피치 위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팀 밸런스를 의식해서 클린스만이 손흥민을 중앙에 두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따라서 황희찬이 선발로 나선다고 해도 왼쪽 윙포드로 나설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흥민은 중앙 스트라이크 포지션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팀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지휘하고 플레이메이킹을 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클린스만의 전술적 무능이 뛰어난 자원을 가진 우리 대표팀의 다양한 공격 포맷과 패턴을 사장시켜버리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대표팀의 좌우 풀백들의 활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우디전에서는 전반전에 3백으로 수비를 견고히 하는 전술로 임했는데 이번 호주전에서는 경기 시작부터 4백으로 대항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사우디전의 3백은 수비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우디 역시 3백으로 수비 중점적인 경기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수비 라인의 허점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은 효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는 직선적이고 스피디한 사이드 공략으로 윙플레이를 공격의 주된 전술로 구사하기 때문에 사이드를 방어하는 것이 수비의 핵심 과제로 보이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우디전에서와 같이 3백을 기반으로 수비 시에는 5백이 되는 3-5-2 내지는 3-4-3 전형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미들라인에서는 수비형 미들로 거의 혼자서 우리 대표팀의 수비 압박을 견뎌내고 있는 박용우를 대체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전술이 필요해 보이는데 유럽 선수들과 부딪혀본 경험이 많은 홍현석을 선발로 내세우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전 승부차기에서 2골을 막으면서 우리 대표팀을 승리로 이끈 조현우가 다시 이전에 대활약을 했던 월드컵 당시의 자신감을 되찾고 선전을 보여준다면 우리 수비진은 보다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호주와 맞선 우리 대표팀의 공격 포맷과 선발 라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호주전에서는 황희찬을 선발로 기용하여 전반전에 공격에서 승부를 걸어보는 전술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강인의 멋진 프리킥골, 손흥민의 중거리 폭골 이런 골들이 폭죽처럼 터지는 그런 멋진 경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영상을 마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파이팅! 아시안컵 우승할 수 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